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최정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단서에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1호부터 3호까지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을 안 받고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호부터 3호까지는 보유, 거주 다 제한 안 받고요. 그 다음에 5호는 거주기간 제한,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호는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호는 민간 임대주택하고 공공주택 요 경우에 5년 이상 다른 데 이제 임대를 줬으면 그 경우에는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주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개인이 소유하시는 거는 해당 사항이죠. 여기에는 없겠죠, 당연히. 2호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옥에 있어서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감옥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 수용,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네, 감옥은 그냥 수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국가가 어떤 공공적인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옥에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니까 요거는 이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이나 이주를 가시는 경우에 주택을 매도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회사나 이런 것 때문에 근무지 때문에 해외로 출국하시거나 아니면 주재원으로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 세대 전원이 출국하시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하시면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세요. 3호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요게 조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사안인데 요게 이제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가 비과세에서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들고 있는 내용을 봅시다. 그럼 취약. 그러니까 자녀가 학교를 다녀야 돼서 세대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그 주택은 당연히 전세를 주거나 다르게 주고 이렇게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거를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일부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해당 없이. 그러니까 취약 있고, 그 다음에 근무상의 형편, 그러니까 근무지가 이동해서 그러는 경우, 그 다음에 요양,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다른 데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부 재정부령을 좀 보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입니다. 제3항인데 0 제154조 1항 1호 및 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분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를 좀 읽어볼게요.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따른 학교의 취약,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에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치료 요양,
4호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비과세로 봐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은 첫 번째,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 9억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된다. 고가주택이 아닐 것. 그 다음에 감옥에 해당하는 부분이 1세대 1주택일 것.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일 것.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보유기간 2년에 예외를 쭉 살펴봤어요. 뭐 취약, 취업, 예외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조정대상 지역이 붙는 게 있었죠. 보유기간 2년하고 거주기간 2년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은 하나가 더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큰 차이가 있죠. 아까는 주택이 하나여야 돼요. 감옥은 무조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였는데 그럼 나머지 2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는 해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 중에서 다수의 주택 중에서 일부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대체주택이라는 건 내가 이걸 팔고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먼저 사면 2주택이 일시적으로 된 상태에서 이걸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파느냐, 팔고 사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만약에 팔고 사면 문제가 없지만 이걸 사고 팔게 되면은 양도일 현재의 2주택이 되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비과세를 적용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대체주택 취득과 그 밖에 가족 간의 사정, 상속 이런 혼인, 봉양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면 사유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아까는 1세대 1주택이었는데 1세대 2주택이어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유가 대체 취득 아니면 상속, 봉양, 혼인 여기에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로얄 법무법인의 최정필 변호사였습니다.